온라인 복지관 1회기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의 손석환입니다. 3교시에서는요, 2교시에서 이어져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중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잡은 두 가지의 개념은 소통과 보물찾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몇 개의 이제 마을에서는 지금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마을에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런 권한을 의원들에게 이제 이양을 했고 의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투표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란치게 마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건에 동의하면 저렇게 비표를 드는 거예요. 난 동의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손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거를 직접 투표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이 지금 그 란치게 마인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단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단상이 거기에 진행자가 올라서서 안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안건을 제안한 사람이 나와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태료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진행자가 이제 표결을 하죠. 찬성하시는 분은 표를 들어달라. 그럼 표를 다 이렇게 듭니다. 근데 약 한 4,000명 정도가 모인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쑥 둘러보고 가결과 부결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다 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스위스의 란치게 마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았었죠. 근데 과연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과연 민주적인 방법일까요? 특히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과연 민주적인 방법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을까라고 주민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저녁 한 9시, 10시쯤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곧 집에 가야 되거든요.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겠죠.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래서 다수결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어떤 안건은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안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안건은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는 안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9대1, 6대4. 하지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0대 0입니다. 결정된 것만 채택이 되는 게 다수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야라고 배워왔던 거는 다 같이 모였죠. 어쨌든 나의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결정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배워왔지만 저는 마을에서의 민주주의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도입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다, 충분한 토론을 마을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냥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왜 이게 좋은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충분한 수다가 전제가 되는 다음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수결을 사용을 한다면 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우리 마을 안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다수결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수다로서 일단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 복지관 1회기에 1교시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거창해지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장 보러 갔다가 이웃 사람들하고 만나서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또 이웃들하고 만나서 그냥 그렇게 마을에 대한 수다를 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어디 가니까 쓰레기가 맨날 쌓여있더라. 요즘에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잘 안 켜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 수다들이 모여서 우리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다수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냥 결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수다를 떨면서 혹시 우리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소외되는 건 아닌가? 누군가가 차별받게 되는 건 아닌가? 누군가가 그 결정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수다들을 마을에서 떨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는 소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소통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수다 떠는 것, 그게 저는 소통의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직장에서 이제 해외 연수를 갔었을 때, 이거는 독일입니다. 독일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 담벼락에 이러한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진들을 다시 재구성해 놓은 게 오른편에 있는 제 사진과 아래에 있는 설명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의 사진과 그 사람의 설명에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을 주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는 중학교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테니스를 좀 치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테니스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드로잉을 되게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정보들이 쭉 모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것을 저는 누구나 리스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지어봤습니다. 이 리스트를. 어떤 사람과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 놓는 리스트를 저는 누구나 리스트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리스트에 수많은 주민들의 이름과 정보가 쭉 적히면은 마을에서 우리가 못 해낼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물찾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을의 진짜 좋은 보물은요, 어디 숨겨져 있는 유적지, 문화재 이런 것도 마을의 보물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보물은 저는 첫 번째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진짜 사람이 희망이라면 마을 안에서 그 희망이 잘 쓰여질 수 있게 어떤 희망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여러분들은 우리 모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능들이 무엇일지, 모든 사람들의 재능은 다 있거든요. 그런 재능들을 좀 모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역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 마을 달인 찾기 축제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소한 재능들을 나누는 마을 축제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정확하고 예쁘게 그리는 법에 그 친구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한번 시합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와. 저도 그 아이와 시합을 해봤고요. 동그라미 그리기를. 물론 제가 졌습니다. 어떤 사람과 붙어도 그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그라미를 정말 동그랗게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를 잘 그릴 수 있어? 라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마음이 동그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을에서 동그라미를 잘 그릴 수 있는 그 친구의 재능이 쓰일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활동을 제안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자, 재능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 그리고 또 어떤 아주머니 한 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등산화, 신발끈 안 풀리게 묶는 매듭법을 재능으로 강의해 주셨던 분도 계셨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소소한 재능들을 쭉 다 모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을 했었던 게 이 상가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마을에 상권이 쭉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상인들이 각자가 다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능들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한 분이 실제 이제 문단에 등단해 있는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쓰기 교육을 하시면서 집 잘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앞머리 1,000원 주고 이렇게 자르고 있었는데, 앞머리 예쁘게 자르는 방법과 머리숱이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드라이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주셨고, 세탁소 사장님이 오셔서 와이셔츠 다리는 법을 강의를 해주셨고, 얼룩 묻었을 때 그거 제거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주셨고, 그런 거죠. 우리 미용실 사장님이신데요, 지금 드라이하는 법을 시연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라이를 하면은 머리숱이 좀 풍성해진다더라. 이런 재능은 이 미용실 사장님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잖아요. 그런 재능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우리 등단하셨었던 우리 시인님, 시쓰기 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당신의 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집 구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이제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되게 재미있게 또 활동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남았었던 경험인데요. 지금까지는 사람에 대한 보물만 이야기했다면 마을 안에 또 다른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은 바로 공간입니다. 장소라고 하는 건데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꼭 어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어떤 공간을 우리가 새롭게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꼭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은 예전에는 오락실이었고요. 지금은 슈퍼의 창고를 쓰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차피 창고니까 이 공간에 유리창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유리창을 저희한테 기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창에 붙어 있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칠판 시트지를 붙여서 마을 게시판으로 만드는, 꾸미는 활동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마을 정보를 막 찾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시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들을 저 유리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다니시면서도 마을 소식들을 좀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마을 게시판을 만드는 과정을 창문 이제 유리창들을 기증받고 기부받아서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마을에는 이렇게 수많은 보물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들이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먼저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을에 숨어있는 보물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잘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한번 사용해보자라고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의 활동이 닿아져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계속 물어보면서 이 마을 활동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4가지만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형평성인데요. 형평성은 뭐냐면 그림 보시면 딱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저렇게 나무 상자 하나씩을 똑같이 주는 게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나무 상자를 주는 목적은 저 담벼락 건너편에서 지금 진행 중인 야구 경기를 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키가 작은 아이한테는 더 여러 개의 나무 상자를 줘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형평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 번씩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성인데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공익을 위한 활동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왕이면 제가 1교시 때 들었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는 활동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마을을 향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공성을 꼭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계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요. 가장 즐거워할 당사자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물들과 함께 연결해 가면서 이 활동을 해 나가자. 그게 연계성이고요. 마지막은 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중성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환경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끝나고 났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활동은 즐겁고 재밌을 수 있겠지만 환경에는 굉장히 해를 주는 활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공공성, 연계성, 신중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다수결로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수다 떨고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소통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였고요. 보물찾기라고 하는 거는 마을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 공간들, 기타 등등의 자원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런 보물들을 활용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마지막은 방금 설명드린 형평성, 공공성, 연계성, 신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해 나가 보면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마을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학습이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마을의 큰 희망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다를 통해서 구상하시고 즐거울 사람들을 꼬셔서 함께 해 나가시면서 즐겁고 오늘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옥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복지관 1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